네, 이제 복합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재료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재료가 복합화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재료를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하는데, 복합 재료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금속, 고분자, 세라믹 이러한 분류에서 각각의 재료들이 가진 특성을 우리가 재료 내에서 걔네들이 이제 복합화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재료 간 금속 세라믹, 세라믹 고분자, 세라믹 뭐 그 고분자 금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그 각각의 종을 넘나들면서 얘네들을 복합화했을 때 기존의 그 각자 재료가 가진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각각의 가진 장점을 더해서 새로운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합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재료에서 가장 그 우리가 복합 재료를 해서 뭐 이제 얘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컴포짓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컴포짓, 복합체. 자, 컴포짓의 경우에는 얘네가 왜 이러한 컴포짓이 나오게 됐는지 개발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얘네들이 단일 재료만 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점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고사양화, 고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성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재료를 이제 새로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합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 재료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 재료가 그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물성을 도달하기 위한 그 필요한 사용 재료의 경향이 고강도, 고급화, 다양화가 됨에 따라서 단일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이종 이상의 이종 재료를 혼합함에 의해서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합 재료가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재료에 대한 요구는 이 물성적인 요구가 되는 거죠. 물성적인 요구. 자, 물성적인 요구로서는 뭐 저밀도, 고강도, 저마모, 고충격, 그 다음에 고충격 저항, 그 다음 내식성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재료에 대한 요구로서 이러한 것들이 단일 재료만 가지고는 이러한 그 물성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아서 복합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대로 이러한 재료들은 고밀도, 고강도, 고강성이나 이제 그 충격 저항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들을 우리가 필요한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만약 이러한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단일 재료로만 성취를 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특성, 예를 들어서 A가 원하는 특성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급부로 B가 줄어든다든지, B가 원하는 특성인데 A가 줄어든지, 이러한 얘네들의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기계적 물성이 좋은 재료의 경우에는 뭐 고밀도, 고강도, 고강성인 재료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료에서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은 충격 저항이 굉장히 감소하겠다. 충격 저항이 감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둘 다 필요하지 한쪽은 필요하고 다른 쪽은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체의 경우에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성능이 50이다라고 한다면은 A의 재료와 B의 재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성능이 예를 들어서 P란 그 물성과 Q란 물성이 있는데, A의 재료의 경우에는 P란 물성은 그 P란 물성과 Q란 물성이 예를 들어서 각각 50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A의 경우에는 P란 물성은 한 100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Q라는 물성은 한 30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B는 P란 물성은 30을 가지고 있는데 Q란 물성은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뭐 기계적 강도든 무슨 뭐 그 다른 그 연신성이든 뭐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특성들을 얘네가 사실은 우리가 둘 다 50을 만족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A 하나만 가지고는 P라는 물성은 만족하지만은 Q라는 물성은 만족하지 못하고 B 재료 하나만 가지고는 P라는 물성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Q라는 물성을 만족하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플러스 B 뭐 비율별로 적절히 섞어서 A 플러스 B일 경우에는 P라는 재료의 경우에 자 이렇게 A 플러스 B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P라는 재료의 물성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P라는 재료의 물성은 A보다는 작지만 한 70, Q라는 물성도 B보다는 작지만 한 뭐 60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예를 들어서 P와 Q가 예를 들어서 뭐 다 각각의 물성으로 봤을 때는 개별 재료 단일 재료만큼은 못 미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50, 50이라는 특성에는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복합체의 특성에서 우리가 그 물성을 맞추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기본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복합체는 둘 이상의 재료의 장점을 조합하는 게 복합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합체의 경우에는 기질과 분산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기질과 분산상은 어떤 부분이 이제 메이저한 부분이 되고 어떠한 부분이 마이너한 부분이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질을 매트릭스라고 하고 분산상을 필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러. 그래서 뭐 어떤 필러를 썼느냐? 보통 이제 기질의 경우에는 구조제의 역할을 하고요. 구조제. 그 다음에 필러의 경우에는 기능제의 역할을 합니다. 기능제.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제로서의 얘네들이 이제 역할이 있는데 이 구조제로서의 그 역할도 있는가 하면 얘네들의 기능제로서의 역할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를 복합화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이러한 재료의 복합화의 가장 큰 목적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재료가 모두가 각각의 이제 베스트 수치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치 이상을 복합제가 만족시키만 하면은 우리가 그 복합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뭐다? 약점의 보완.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 없던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모제를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매트릭스의 없던 기능을 필러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복합체의 특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체의 성질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재료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향상된 성질을 나타내게 되겠다. 자, 복합체의 성질은 서로 다른 재료를 적절히 조합해서 향상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복합체의 성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모재가 있는데 보강제를 넣어서 다음과 같은 복합체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그 이런 게 뭐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있죠.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철근이라고 하면은 철이 얘네들이 일종의 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뭡니까? 시멘트죠. 그러면 시멘트와 그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철근이 복합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그 보강제로 쓰이는 철근이 있고 모재로 쓰이는 콘크리트가 각각 개별로만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철근의 경우에는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의 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콘크리트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로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에펠탑 같은 거죠. 에펠탑 또는 뭐 철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이런 기능을 특수한 기능 또는 구조를 나타내는 보강제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첫 번째, 비싸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이사이를 채워야 되는데 사이사이를 채우는 데는 이런 우리가 벽이 있으면은 벽 사이사이를 채우는 데는 완전히 우리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안 되죠. 얘네들은 완전히 이렇게 심리스처럼 구멍이 없이 채워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벽에 해당하는 시멘트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철만 가지고는 아무리 얘네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다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보강제와 모재를 이렇게 같이 쓰는 이유는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여서 얘네들 각각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특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분 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가 대표적인 복합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음식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뭐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있다라고 합시다.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만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뭔가 약간 좀 밍밍해서 바닐라 맛 플러스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더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초코칩 칩 같은 걸 더하죠. 초코칩. 그러면은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코칩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뿌려주기도 하고요. 그 안에다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심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뭔가 바닐라 맛만 가지는 아이스크림보다는 그런 풍미를 더하는 그런 느낌이 되죠. 그렇다면은 이런 초코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초코칩 아이스크림 또는 초코를 뭐 더해도 상관이 없죠. 이런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이 초코칩이 이런 보강제에 해당하는 분산상이 되고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모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가졌던 것과 또는 초코칩만 가졌던 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독특한 새로운 풍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일종의 얘네들도 복합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복합체가 있어요. 왜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다 이렇게 도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요거트도 플레인 요거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딸기를 넣어서 딸기 요거트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복합체가 우리 주변에 많고 그러한 것들이 재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상태로 이건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지만은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복합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재와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이 나무 자체가 리그닌이 강성이 굉장히 높은데 셀룰로스 섬유와 리그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성이 높은 리그닌과 셀룰로스가 연하면서도 얘네가 덕틸리티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목재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끊어지지도 않고 나름 유연성이 있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뼈가 콜라겐과 그러니까 뼈를 그 안에 있던 완전 유기질을 다 태웠으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유기질을 태우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뼈의 경우에는 단백질 콜라겐과 그 다음에 뼈의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인회석이 같이 서로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 인회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굉장히 쉽게 부스러지겠지만은 콜라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 상태의 복합 재료가 되겠다. 그래서 복합체가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뭐 A 플러스 B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복합체를 쓰지 않는 재료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재의 경우에는 경량 소재별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이 플라스틱이 비철금속 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물성을 우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자, 이제 복합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조합이 플라스틱과 같은 무게가 가벼운 애들과 근데 가벼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물성이 안 좋은 경우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물성적인 면에서 우수한 다른 금속, 세라믹 같은 것을 같이 섞은 복합체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복합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테이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물성은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물성이 있고 어떤 물성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물성들을 최대한 다 이제 고루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합체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복합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실 철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죠. 가격도 그렇고 내충격성, 내열성, 강도도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철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것만 제외하고는 다 철이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무겁다는 단점을 뭐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플라스틱이 이렇게 가벼운 플라스틱이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무슨 뭐 폴리이미드, 폴리아마이드 이러한 애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복합체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강도, 내열성, 내충격성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이러한 가격과 그 무게도 어느 정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료를 우리가 복합체로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것은 하나의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CFRP 같은 경우에는 강도, 비중도 가볍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가격만 제외하고는 내충격성, 내열성, 강도, 비중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낚싯대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한 복합체 소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러한 단점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가격이 충분히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격은 다른 물성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물성 안에 들어오면은 레인지에 들어오면은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은 다시 또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X자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가격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물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물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못 쓰는 것처럼 물성을 만족시키면은 가격은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물성 자체는 얘네가 자연적으로 정해진 부분이어서 바뀌기 어렵지만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결국은 포인트는 뭐다? 물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합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성, 기능성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그 다음 요인이 가격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수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물성을 맞춰놓는 것이 복합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이러한 복합체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합체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재료의 경우에는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리고 가공을 거쳐서 결점을 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살리고 가공을 거쳐서 결점을 보완하는 이 세 가지가 이 복합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특성을 살린다. 뭐 그러면 각각 재료가 특성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가공을 잘 하는 것이죠. 가공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서로 구분된 기계적으로 연속 상태의 재료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간 그러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도 존재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키워드인 이종 재료가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리고 가공을 거쳐서 결점을 보완하는 것이 복합 재료의 설계의 가장 핵심이다. 자, 그럼 얘네들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자, 복합행위의 법칙의 경우에는 개별 물성의 결합에 의해서
바람직한 물성을 구현하는 것이 복합행위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구성의 경우에는 기질과 이제 분산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기질은 뭐냐? 이러한 그 복합체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애들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고요. 이 기질이 어찌 보면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분산상, 필러라고 하는 분산상은 얘를 채우는 필러라고 하는 분산상의 경우에는 그 불연속적이고 기질에 둘러싸인다라고 하는데 불연속적이지는 않아요. 불연속적일 수도 있는데 불연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불연속적일 때도 물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연속적일 때 훨씬 더 좋은 물성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얘네가 얼만큼 잘 이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퍼콜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퍼콜레이션이 얼만큼 잘 그 복합체 내에서 퍼콜레이션이 얼만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복합체의 성능이 좌지우지하고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얘네들이 기질에 둘러싸여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산상이 불연속적일 수도 있지만 연속적일 때 성능이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불연속적이하지는 않다. 그래서 굳이 분산상의 경우에는 이 기능 또는 핵심적인 성능을 나타내고 얘네들이 기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애들을 우리가 분산상이다. 자, 그래서 이 필러의 물질과 기질의 그걸 이제 컴패터빌리티 상용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용성이 굉장히 이 복합체의 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가 잘 안 섞여 있다면은 우리가 복합체의 특성을 잘 못 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의 면과 짜장면의 그 이런 짜장이 있죠. 그럼 걔네들이 잘 섞여야지 짜장면의 고운 풍미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네들이 만약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면만 이렇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짜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다. 물론 뭐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얘네를 잘 섞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잘 섞여 있을 때 얘네들의 고유 성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만약 면이 정말 불든지 어떻게 해서 그 양념과 잘 안 섞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얘네들의 고유한 그러한 그 의도한 맛을 못 나타내는 것처럼 복합체도 마찬가지로 기질과 이러한 분산상이 잘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얘네들의 그 특성을 나타내고 얼만큼 얘네들이 잘 섞여 있느냐 잘 섞이게 만드는 것이 분산이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복합체를 제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질상 이제 분산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자, 기질상에서 얘네들의 특성은 기질상이 가진 특성은 뭐냐? 얘네들의 목적은 분산상 그 필러로부터 그 이거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필러라고 이렇게 필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필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필러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이 기둥처럼 얘네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필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다는 느낌에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분산상으로부터 얘네가 전이를 이렇게 그 응력을 전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이라는 뜻은 옮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네들이 뭐 첫 번째 분산상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분산상과로부터 응력을 전이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응력만 전이하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응력을 전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산상에 그 집중이 되지 않는다. 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분산상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복합체 테이블로서는 뭐 M 그 다음에 C, P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MMC 뭐냐면은 메탈 매트릭스 컴포짓, CMC는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 PMC는 폴리머 매트릭스 컴포짓, 이제 매트릭스 컴포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얘네가 그 매트릭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메탈이냐 그 세라믹이냐 폴리머냐에 따라서 컴포짓이 달리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그 우든 파이버가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측면으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일종의 굉장히 그 자연적으로 생성된 얘네들 하나하나가 리그닌과 그런 여기에 이제 자연 자연 이제 복합체 중에 셀룰로스와 리그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셀룰로스와 리그닌이 서로가 잘 이렇게 위빙이 돼서 이렇게 그 위아래로 직조가 된 이러한 우든 파이버를 나타내게 되겠다. 자, 그다음 분산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분산상은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그 필러이죠. 필러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필러는 그 안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분산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그 얘네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서 MMC, CMC, PMC냐에 따라서 다른데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 MMC 메탈의 경우에는 응력, 그 다음에 인장력, 그 다음에 크립 저항. 자, 크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얘네들을 힘을 주고 뭐 늘리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두고 있을 때 얘네가 축 늘어지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크립이라고 했죠. 그럼 크립에 대한 저항이 얼만큼 늘어날 것이냐? 이 온도 디펜던트라고도 했는데 그 크립 저항과 그 다음에 응력과 인장력이 응력 이제 기계적 특성이 되는 거죠. 저항이 우리가 이런 그 필러를 럼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요. 또는 CMC의 경우에는 지금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의 경우에는 취성이 굉장히 강한 애입니다. 취성이 매트릭스가 세라믹인 경우죠. 자, 매트릭스가 메탈, 매트릭스가 세라믹, 매트릭스가 폴리머인데 매트릭스가 세라믹인 경우에는 얘네들과 굉장히 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취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이 외부에서 딱 충격을 줬을 때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파괴 응력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필러를 채웠을 경우에는 파괴 응력을 원래는 한 10이면은 얘네들이 깨졌어야 할 애들이 10 이상, 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는 것이 이러한 높이게 만드는 것이 필러의 역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지금 PMC의 경우에는 폴리머를 기반으로 한 복합체인데 기본적으로 폴리머 자체가 다른 물질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라고 하면 뭐 세라믹, 메탈 대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낮기 때문에 탄성, 그 다음에 응력, 그 다음에 인장력 이러한 점에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필러를 채움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전반적인 복합체의 전반적인 기계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게 이러한 그 분산상의 목적이 되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탄성, 응력, 그다음에 인장력, 크립 저항 이러한 그 기계적 특성을 골고루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이제 증강시키는 게 필러의 목적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복합체의 경우에는 다양한데 입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컴포짓 파티클, 컴포짓 파이버, 그 다음에 컴포짓 구조 이러한 형태로 그 굉장히 그러니까 뭐 결국 입자 구조, 그 다음에 무슨 뭐 섬유 구조,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구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복합체도 어떻게 얘네가 구조적으로 형상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분산 입자 필러들이 그 기하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그 함량 첫 번째 얘네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 함량에 따라서 얘네들이 분류가 그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크기 필러 자체가 큰 애 2개가 있느냐 아니면 작은 애 4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 공간적인 특성이 바뀜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물성이 복합체의 물성이 같이 바뀐다. 의 물성이 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 얘네가 그 필러가 네모나게 되어 있느냐 원통형으로 되어 있느냐 형상 그 다음 분포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느냐, 랜덤한 분포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배향이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느냐 아니면 서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개별이 크고 작고 많이 들어있느냐 적게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똑같은 동수의 필러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배향만 바뀌어도, 분포만 조금 바뀌어도 물성이 확 바뀔 수가 있고, 아무리 양이 그 전체적인 함량에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형상이 바뀌면은 얘네들이 또 물성이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합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다 분석했을 때 성분 함량만으로 봤을 때 성분 함량만으로선 얘네들이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성분 함량과 달리 예를 들어서 1번을 빼놓고 함량을 빼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크기, 형상, 분포, 배양 요것만 바꾼다 하더라도 성분이 같을 때 이것만 바꾼다 하더라도 굉장히 얘네들의 특성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만큼 굉장히 그 복합체에서 함량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크기, 형상, 분포, 배양과 같은 이러한 기하 공간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복합체의 대표적인 스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의 경우에는 우리가 탈 때 얘네들이 스키를 옛날에 스키 타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무판 같은 거 이런 거 깔고 했겠지만은 최근 와서 점점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럼에 따라서 단순히 스키가 그냥 스키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스포츠 경기로서 속도를 높이고 하려면은 단순한 예전의 나무 막대기, 나무판만 가지고 만들던 스키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키를 타는 사람의 무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눈과 관련해서 마찰력 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스키가 이러한 복합체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복합체.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를 보면은 플라스틱도 ABS 플라스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그 탑 사이드도 이제 ABS 플라스틱 들어가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코어에는 폴리유레세인 들어가고요. 댐핑 레이어 폴리유레세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니모 디렉셔널 레이어의 경우에는 파이버 글라스 들어가고요. 바이 디렉셔널 레이어의 경우에도 파이버 글라스 들어가고, 바닥의 경우에 얘네들이 봤을 때 탄소 파티클이 탄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복합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옆에는 엣지 부분에서는 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선 다시 또 이제 파이버 글라스, 그 다음에 이러한 소재로서 다양한 소재가 하나 스키를 만드는데 최소한 3개 이상의 다양한 소재가 들어가고 형상도 여기에 최적화될 수 있게 디자인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체들은 단일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고, 거의 얘네들이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하게 거기에 맞게 복합체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체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체의 형태와 모재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 보강제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모재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보강제의 형태라고 하면 이 보강제가 그 필러를 해당하는 거죠. 그 안에 필러. 그 다음에 모재면은 매트릭스에 따른 분류. 자, 매트릭스와 보강제에 따라서 얘네들을 크게 복합체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보강제 형태 첫 번째. 자, 파이브러스 컴포짓이 있고, 두 번째는 파티큘레이트 컴포짓, 세 번째는 라미네이트 컴포짓.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보강제가 파이버 모양으로 생겼으면 파이브러스 컴포짓이고, 얘네들이 파티클 모양으로 생겼으면 파티큘레이트 컴포짓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그 평면으로 생겼으면은 라미네이트 컴포짓이 되죠. 레이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강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 안에 똑같은 매트릭스 안에라도 얘네 파이버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파티클 형태로 들어가 있느냐, 레이어 형태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강제가 다른 보강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모제에 따른 분류. 모제라고 하면 매트릭스가 어떤 매트릭스냐? 그래서 그 파이버 레인포스드 세라믹. 그러니까 세라믹은 세라믹인데 파이버에 의해서 강화된 세라믹. 그 다음에 파이버 레인포스드 메탈. 파이버에 의해서 강화된 금속. 파이버 레인포스드 러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러버를 넣어서 강화시킨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파이버를 넣어서 강화시킨 고무. 그다음에 파이버 레인포스드 플라스틱. 그 안에 파이버를 넣어서 그 성능을 강화시킨 플라스틱.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세라믹이나 메탈을 제외하고 러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특히 이제 타이어 코드 있죠. 타이어 코드 여러분이 딱 잘라 보면은 그런 거 그 본 적도 있을 텐데 러버만 가지고는 얘네들이 굉장히 약해요. 쉽게 얘네들이 펑크가 날 수 있는데 그 안에 타이어 코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네들을 이렇게 감아놓음에 의해서 얘네가 설사 약간 펑크가 난다 하더라도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뭐 완전 뭐 전복 뭐 사고 나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최소한 타이어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타이어 코드에서 파이버는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홀스. 요거 프레셔 홀스는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호스는 호스인데 이 호스에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막 그 그물처럼 이 안에 들어 있죠. 그 고무 호스 안에 그물처럼 들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강성을 더해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무 호스가 출렁출렁 할 텐데 이 안에다가 그 파이버를 넣어줘서 강성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수압이 높을 때에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 파이버 레인포스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컴포짓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복합체의 형태와 그 다음에 어떤 모재를 쓰느냐, 이 모재에 따라서 우리가 복합체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복합체의 그 분류에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버 레인포스드 복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티클 디스퍼스드 복합체도 있고요. 그 라미네이티드 복합체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그 섬유가 있는데 이 섬유들이 불연속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파이버가 연속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연속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속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네들의 그 퍼콜레이션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불연속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물론 들어가지 않은 애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성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퍼콜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파이버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파이버를 복합 재료로 만들었을 때 얘네의 성능이 구분된다라는 게 이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무리 연속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라인이 되어 있는 애들과 그 다음에 not 얼라인이 되어 있는 애들, 이러한 애들이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얘네들의 특성이 갈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복합체라 하더라도 조금만의 미묘한 변화가 있어도 얘네들의 성능,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복합체가 그 디자인할 때부터 우리가 딱 원하는 특성을,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 안에 이제 섬유를 넣든지 어떤 필러를 넣든지 보통 이러한 필러들이 매트릭스보다 모재보다는 비싼, 좀 더 이제 성능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의 그 어찌 보면 필러를 놓고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러를 적당히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분산이 잘 안 된 상태로 복합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너나 마나한 효과를 우리가 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최대한 그 컨티뉴어스하게 만들고
온라인이 잘 되게 만들어서 얘네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러한 복합체의 가장 큰 이런 물성적인 개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복합체로 만들었을 때, 자 이게 이제 대부분 섬유형, 그러니까 그 원디 형태의 물질을 이 안에 넣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입자 분산형 복합체, 이러한 경우에도 뭔가 포콜레이션이 있냐? 사실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 있는 경우는 확실히, 예를 들어서 그냥 랜덤하게 되어 있는 경우와 이렇게 이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확실히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그 입자 분산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포콜레이션이 되어 있는 애들과 포콜레이션이 돼 있지 않은 애들은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입자 분산형 복합체류를 최대한 우리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필러들이 매트릭스 안에서 분산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적층형 복합체류는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의 복합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어드 적층형 복합체의 경우에는 위아래 얘네들이 또 다른 이런 예를 들어 물성을 가지고 그 안에 또 이제 다른 복합체로서의 물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그냥 입자 분산형 복합체보다는 적층형 복합체가 약간 그 좀 더 복합체로서의 성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복합체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매트릭스에다가 어떤 그 필러를 넣어서 그냥 얘네를 가만히 둔 것과 그 위아래에다가 또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어서 또 복합체를 만들었을 때는 확실히 이쪽이 더 왼쪽보다는 더 강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떠한 또 위아래 두는 그 세컨더리 머티리얼을 어떤 걸 두냐에 따라 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얘네가 이러한 탑과 바텀 레이어에 쓰는 애들이 어느 정도 강성이 있는 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입자를 강성이 있는 입자를 넣은 것보다는 그 입자를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위아래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게 복합체 전체로서의 강성은 더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합체의 특성을 하나씩 분류해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복합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그 복합체를 이제 크게 입자 강화, 섬유 강화, 구조 복합체 요 세 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